항소심 선고 하루 전날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움직임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요. 돌연 보이지 않는 손, 이재명 대표를 사법 살인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는 겁니다. 뭐가 수상하냐? 아무리 늦어도 3월 14일 이전에는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날이라 확신했던 그 모든 예측이 어긋났다. 오직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 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은 설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핵심이에요. 헌법재판소가 선고 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보이지 않는 손.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재판부에도 압박이 가해진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구장 변호사님, 대통령 선거보다 이재명 대표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된 이 상황을 내란 세력의 작전, 또 헌법재판소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음모론이죠. 아무 근거 없이, 아무 근거 없이 저 짧은 글에서 법원과 헌법재판소 두 기관을 다 부정해버린 것이거든요. 아무 근거 없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라는데 사실 헌법재판소가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유 때문에 위법이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하는 건 가능하죠. 그런 얘기가 있을 때 근데 민주당에서는 헌재를 공격하지 말아라, 승복해라라고 요구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8대0 인용을 자신 있게 주장하던 그 시절에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미궁으로 빠진 거를 민주당 스스로 인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저거는 전형적으로 불안함의 표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게, 자기들이 원하는 건 3월 14일 선고였는데 사실 그걸 예측을 못했다, 뒤로 밀릴 걸 예측 못했다, 그러는데 그건 무능력이죠. 사실 이 자리에서도 구속 취소됐을 때 이 멤버 그대로가 3월 말까지는 밀릴 것 같습니다라는 논평했었잖아요. 우리는 다 알았는데 김민석 최고위원이 몰랐으면 본인은 무능력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들 스케줄대로 안 되는 게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거를 드러내놓고 인정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3월 14일쯤 파면이 됐다라고 하면은 조기 대선이 열리고, 그렇다면은 여태까지 법원이 결론을 바꾸는 것까지 의심할 건 아니지만 기일 진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무적인 고려가 있어 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6개월 만에 끝나야 되는 게 26개월 걸렸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러면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더라도 대법원 선고까지는 정무적으로 조금 더 느리게 진행되면은 선거가 끝날 수 있겠다, 이런 고려를 했던 건데, 스케줄도 밀렸고 그 정무적인 고려에 의해서 대법원 판결을 미루고자 하는 것도 좌절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 거꾸로 역전돼서 내일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면 헌법재판소는 아직 평의가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오히려 여론의 반전을 작용시켜가지고 평결해서 이재명 대표가 원치 않는 기각적 가능성이 올라가는 걸로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 작용하면 어떡하나, 거꾸로가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안함을 저런 식으로 표현했다. 근데 표현을 할 때 저런 밑도 끝도 없는 음모론을 들이대는 거는 정당으로서의 자격도 의심받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무죄 확신한다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다라는 걸 시인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불안함의 발로다. 하지만 음모론이다. 강산필 부대변인께 반론 기회를 드려야겠어요. 보이지 않는 손,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내일 유죄를 예상하는 걸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선을 깐다고 할까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저런 말을 작년 8월 이전에 들었다고 하면 제가 김민석 의원이 어디서 좀 잘못 듣고 저런 말 하신 거 아닌가, 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김민석 의원이 작년 8월에 뭐를 경고했습니까? 비상계엄 경고했습니다. 그때 국민의힘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겠냐라고 했습니다. 김영환 전 장관도 국회에서 그게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웃으면서.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민석 의원에게 그때 당시에도 근거를 대봐라 했는데 제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보를 밝힐 수가 없었죠. 강제 수사권도 없고 증명할 수 없으니까. 저는 그런 반로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하려고 하지만 또 헌법재판관들 혹은 또 이 재판관들, 사법부의 양심에 따라서 그게 손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또 우려를 하면은 또 예방을 하는 효과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훗날 무슨 일이 일어나면 또 그때는 김민석 의원이 비상계엄을 마쳤던 것처럼 또 책임 있게 그 근거를 또 얘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음모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계엄도 맞추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 논리를 펴는데 예, 구자열 변호사님. 근데 지금 무당들도 하나만 맞추면은 그 이후에도 내가 맞췄잖냐라고 주장해가지고 손님 많이 끌어요. 그런 식으로 이런 엄중한 사안을 소비할 거는 아니죠. 그리고 저거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시는 발언이라면 상대방 진영에서 원치 않는 결론에 대해서 헌재 공격하고 법원 공격해도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차원에서만 저 발언에 대해서 옹호하실 수 있거든요. 저런 거는 사법부 헌재에 대해서 불신을 조장시키고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어느 진영이든지 불복에 대해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민주당은 승복하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불리한 내용 나올 때 본색 드러낼 것 같았으면 왜 국내입 쪽에 승복을 요구하셨죠? 그러니까 저거에 대해서는 양쪽 다 승복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저거에 대해서는 같이 비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가 대통령 선거보다 먼저 나오게 된 지금의 상황이 누군가의 작전이고 보이지 않는 손이다라는 이런 민주당 지도부의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의 평의원들도 하나 둘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서울중앙, 수원, 갖가지 수도권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끌어모아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보면 이재명 대표님을 국민들의 그런 선택을 받는 후보자 지위에서 탈락시키려는 계획에서 실행이 되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정말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번 주가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는. 민주당에도 판검사 변호사 출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가 이 법리 다툼만 해가지고 봤을 때 무죄가 저희는 확실하다. 요즘의 사태들을 봤을 때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길 바란다. 혹시 내일 어떤 결과가 나와도 좀 이제 받아들이고. 그 질문은 내일 하시죠. 네. 강부 대변인. 네. 그럼 만약에 네. 내일 1심과 똑같이 징역형이 선고되거나 아니면 감형되더라도 피선고권 박탈형이 나오면 네. 이것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재판에 불복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여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아니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중앙지법, 서부지법, 영장 쇼핑 그런 국민의힘에 대해서 또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최상목,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이런 분들이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비난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다소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불만에 대해서 표출은 할 수가 있습니다.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결과를 부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